그리고는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은 별도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쪽의 신고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만 정상적으로 잘 신고하면 된다. 뭐 이 정도. 나머지는 국세청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결정을 하고 7월부터 부과를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조금 복잡하죠. 예,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교재 40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자,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금액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이제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이제 앞으로 기준금액을 확정하는 거죠. 예, 정산이나 신고 부분이 정산을 위해서는 이제 매년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이제 관할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까지. 자,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4월금 보험료에 정상 금액, 관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얼마가 더 추가 납부되냐 아니면 환급되냐 이런 부분을 이제 4월분 보험료에 정산이 반영이 되고 이제 그 기준 금액을 통해서 보험료를 곱해서 당해 연도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변경된 기준 금액으로 그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건강보험의 정산은 4월 실지급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은 있어요. 건강보험 정산도 우리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장의 정산 금액을 이제 입력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 정산도 가감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강보험 정산에 대한 예시가 40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이분이 입사일이 2017년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신고 월급여. 우리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얼마의 급여로서 4대 보험을 부과할까요를 물어보고 우리는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신고 월급여가 250으로 우리는 신고했어요. 250으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2017년도에 총 급여가 어쨌든 1,800만 원이었어요. 1,800만 원. 자,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에 납부한 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인 대전제는 일단 건강보험료율이 6%라고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도 납부한 보험료는 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의 6개월 분에 대해서 7월부터 했으니까 7월 1일이니까 요때도 포함이 되니까 6개월에 대해서 45만 원이 근로자가 부담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 정산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800만 원이 2017년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이더라고요. 신고는 250 했지만은 1,800만 원이 어쨌든 총소득이 됐어요. 그럼 총소득에서 6개월을 나누고 3%를 곱하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800만 원에서 6개월을 나누고 3% 곱하면은 한 달치 그 건강보험료, 정상적인 건강보험료가 나오죠. 그래서 그 6개월을 정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6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54만 원이 나옵니다. 54만 원. 그러면은 2018년도 정산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54만 원을 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54만 원과 45만 원의 차익인 9만 원을 우리 근로자는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원 정도를 우리가 4월 달의 급여 대장에 이 9만 원 정도가 더 공제를 시켜야 되겠죠. 9만 원이 더 공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정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제 건강보험 정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두 번째에도 한번 볼게요. 건강요율은 똑같이 6%입니다. 6%. 자, 2017년 7월 달. 요 부분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2017년 7월 달에 이분은 입사하셨어요. 그러면은 7월 달 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액은 300만 원이다. 어떤 식으로든 기준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걸 예시를 들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2017년 보험료가 근로자 부담분이 37만 5천 원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50만 원, 아까 위에 것하고 동일한데 250만 원의 3%를 5개월 부과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5개월이 부과했다는 거예요. 왜? 7월 달에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 9, 10, 11, 12, 5개월을 부담했어요. 그래서 37만 5천 원인 거죠.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 기준소득은 똑같죠. 위에 기준대로면 1,800만 원에 6개월 남으니까 30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300만 원 기준으로 3%에서 5개월 하니까 45만 원이 나옵니다. 45만 원. 45만 원이 나오는 게 요 산식대로 하면 45만 원이 나오겠죠. 45만 원. 그래서 요 차이 부분 45만 원과 37만 5천 원 차이가 7만 5천 원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납부를.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 기준금액을 정할 때 왜 기준금액이 7월 5일하고 7월 1일하고 같으냐?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는 근무 개월수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 개월수하고 근무 개월수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무 개월수는 7월 5일이든 7월 1일이든 그 7월이 포함돼요.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는 그 7월 달에 중간에 입사했던 1일에 입사했던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는 근무 월수는 7월이 포함된 6개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5개월로 해갖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근무 월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액 상정 시에는 분모는 근무 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액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산할 달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정산한 달은 부가월이 돼야 되겠죠. 정산은 부과할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는 6개월 기준이고요. 부과는 당연히 부과할 때 5개월이 되겠죠. 7월 달에 건강보험은 부과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1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개월분의 정산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의 보수총액 신고서, 우리가 말하는 보수총액 통보서죠. 통보서는 사회보험2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우리는 뭐 정상적으로 신고가 다 돼 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도로 특별하게 서식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선 바에 대해서 한번 불러오면 자,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건강보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작성 일자나 이런 부분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입사자에 대해서 이제 내역이 건강보험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별도의 뭐 내역들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변동일이나 이런 부분의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전년도 보험료 납부 총액하고 우리가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을 뭐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식대로 바로 작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수총액 통보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팩스로나 우편물로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을 하십시오라고 한 1월쯤에 통보서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거기에는 통보서의 우편물에 보시면 뭐 건강보험증 번호나 뭐 인적사항, 뭐 장학 병동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전년도 뭐 보험료 납부 총액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작성해야 될 것은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이 얼마고 근무 월수가 얼마였다는 것을 신고를 보수총액 통보서로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신고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상은 그 우편물이나 관련된 내용을 업체에 요구를 하셔갖고 전년도 보수총액과 정확한 근무 개월수를 적으셔갖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간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정산이 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복잡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수총액 통보서는 뭐 이제 회사에서 받으셔야 자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EDI에 대행으로 돼 있고 이 회사가 우리와 수임이 대행으로 이제 처리가 돼 있다면 보수총액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직접 이제 보수총액을 이제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의 작성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잘 적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정산이 되고 어떻게 이제 부과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산 방식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면은 좀 더 업무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득자별 원천 징수를 볼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원천 징수 쪽에서 소득세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백두산시의 연금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을 보면은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4대 보험이 어떻게 정산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다면, 자, 연금보험료가 만약에 18만 원 정도를 백두산시가 부과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때의 그 작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의 보수는 사실 18만 원의 그 나누기 4.5% 하면 400만 원이겠네요. 이분은 2017년도에 뭐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계속 하셨다면 4,800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랬다가 보자 17만 7,520원이 된 거는 만약에 작년 2018년도에도 만약에 4,800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4,800을 받았었을 때 우리가 아까 계산 산식이 뭐냐면 4,800에서 나누기 월수가 아니고 국민연금은 일수라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무했으면 365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기준이 여기에서 곱하기 30 한다 그랬죠. 30을 하고 나서 1,000원은 절사한다 했으니까 394만 5천 원이 되겠어요. 394만 5천 원. 394만 5천 원. 여기에서 이제 근로자 부담분이 4.5%죠. 0.045 하면 17만 7,520원. 17만 7,520원. 이분은 2017년도에 4,800의 급여를 받아 가시는 분이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 4월 달에 정산을 하죠. 정산이 없네요. 정산이 없었다면 전년도 급여와 실질 급여가 같다는 겁니다. 변동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보고 연봉도 이제 역산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산 부분에 있어서의 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한 거지만 이 부분을 알아놓으시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제일 편한 것은 뭐 이런 부분이 복잡하다 싶고 해서 제일 편한 것은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죠. 매달 건강보험료 인별로 건강보험이 됐든 국민연금이 됐든 인별로 얼마 정도 부과가 됐는지 인별 리스트를 받으시면
그때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대장을 산정합니다. 급여 대장을 산정을 해요. 왜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고지 기준으로 해서 퇴사를 하던 추후에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정산이 아니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시점에 또 그 고지 내역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또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도 각각의 이제 월별로 부과되는 개인별 내역을 받으시면 그 개인별 내역대로 공제를 하시면 돼요. 왜 건강보험료는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건강보험료는 자격 상실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격 상실 시점에 바로 총 급여를 하면은 정산이 바로 돼요. 바로 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급여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요. 근데 고용보험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고용보험은 정산을 그때그때 하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4월 달부터 이제 정산을 하고 새로운 그 기준으로서 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급여 대장을 산정할 때 과세소득에서 우리가 말하는 1.3%의 근로자 부담 50% 바로 그 달의 총 과세 급여에서 바로 곱해서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왜? 그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아마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다들 하실 거예요. 대개들 연금과 건강은 부가 고지된 기준으로. 그다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급여 대상 때 썼을 때 지금 현재 이번에 받아가는 과세소득의 1.3%에서 이제 근로자 부담 50% 바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4대 보험 구조상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그렇게 띄지 않으면은 추후에 뭐 가감을 했었을 때 추후에 그렇게 띄지 않으면은 정산됐었을 때 그 정산 금액을 누가 부담을 하냐? 뭐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가 돼 버리죠. 그래서 급여 대상을 뜰 때 이제 4대 보험 중에 이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런 식으로 띄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부가 고지 기준으로 급여 대상을 작성을 하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 급여 기준으로 이제 고용보험을 작성을 한다.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 이제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은 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자, 뭐 특별하게 고용산재보험도 뭐 특별한 부분을 이제 뭐 적용할 부분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이제 과연도의 보수 총액을 신고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 전에. 그래서 3월 15일까지 정리를 하셔갖고 제출을 하셔야지 4월분 보험료에 정산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과될 보험료가 이제 확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보시면은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제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식은 어디에 있냐면 고용사회보험 관리에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다면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 불러와져요. 자, 불러와집니다. 뭐 여기 있는 뭐 자활, 상용직, 일용근로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뭐 관리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에 맞게끔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알아야 될 것은 법인의 대표자는 고용산재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고용산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고용산재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체킹을 해야 되고 우리 사원동력에 정상적으로 대표자라고 체킹을 하셨다면은 여기에서 대표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급여가 완료가 돼야 2018년도라면 2018년도에 모든 급여가 완료돼야 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수청에 보수청에 통보서를 할 때 소백산시가 없죠. 왜? 우리는 상실 소백산시 12월 3일 날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실할 때 상실 신고서를 통해서 보수청에 다 신고하고 끝이 난 분이에요. 그런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실하신 분들도 싹 다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험료 구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F2를 눌러서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부분들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뭐 연관 보수가 맞는지 뭐 이런 부분이 맞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밑에 부분이 있는데요. 일용직 보수총액, 뭐 그 밖의 근로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지금 여기에서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상용직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의 내역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내역을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줘야 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직 보수총액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용직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불러와지기를 통해서 입력이 됐으면 나올 거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일용직 전체 근로자의 급여를 적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를 여기에 적어야 됩니다. 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으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분을 빼려고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밖의 근로자 산재만 해당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60시간 미만 상용 근로자 뭐 산재 고용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적으시면 될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그 밖의 근로자가 뭔지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상 프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밖의 근로자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말한 우리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1개월 미만을 근무를 했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 의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용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4대 보험에서 일용직이라고 하겠죠. 고용산재에서. 이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취득신고, 상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로 끝이 납니다. 예. 그런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신 분은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고용보험은 미가입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입 처리를 하면서 고용신고나 고용종료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내역 확인신고도 하지 않아요. 왜?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시간 상용 근로자, 기타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개월에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산재만 해당되며 취득상의 신고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를 이렇게 함으로써 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보수총액 신고 시 그 밖의 근로자로 신고해야 총 금액 12달러 나와서 매달 보험료가 부과된다. 요 말이 아까 전에 얘기한 고용산재에서 이 그 밖의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에서 6시간 미만 상용 근로자가 를 지칭을 하는 게 여기서 말한 1월부터 3개월 미만에 근무를 하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체킹을 하셔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의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신고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특이하게 뭐 어떤 부분을 주의하거나 확인하거나 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이 보수에 맞게끔 그 보수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나머지 정산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서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설명드린 이유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잘 알고 정산 부분을 잘 알면은 아무래도 보수총액 신고나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담되고
어떤 금액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나 우리의 교재를 통해서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아마 이제 뭐 A라는 우리 거래처가 있다면 그 거래처의 보수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고지 내역, 각각의 보험의 고지 내역. 그러면은 그 고지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아 이분은 전년도 뭐 소득이 얼마 정도로 기준이 잡혀갖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적용하실 때 좀 더 이해력이 더 빨라지고 더 나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고 사실상 뭐 보수총액 신고나 보수총액 통보서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그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게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제출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보험 관리의 보수총액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